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정신건강의학을 가르치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무기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통계에 보면 우울증으로 실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전체 우울기가 있는 분들의 15%도 채 안 된다 그러거든요. 병원에 안 오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지내나, 그분들은 그냥 불안, 아니면 그냥 불면, 아니면 그냥 무기력. 제가 이제 일반인들, 대중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책을 몇 개 썼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무기력을 키워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설문조사들을 한 것들을 보면, 이게 작년 10월에 했던 설문조사인데 응답자의 60%가 생활습관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을 해요. 대표적인 게 규칙적인 생활이 망가졌고 늦잠을 많이 잔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따로 해봤더니 60%가 우울증, 무기력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 때문에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더 나이 든 분들을 한번 볼까요? 블라인드라고 아시죠? 직장인들 사이트 이름 없이 들어가서 내 직장의 힘든 점들을 토로하는 사이트인데, 거의 7만 명 조사를 했더니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내 자신이 싫고 화가 나는, 이걸 다 합치면 번아웃 증후군이거든요.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다고 응답한 분들이 무려 7만 명 중에 70%가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다 우울증이니 불안증이니 공황장애는 아니에요. 그냥 인생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무기력한가요? 무기력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요? 보통 무기력을 주제로 연구를 했던 많은 연구들을, 외국과 한국의 연구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보통 무기력의 원인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체력이 떨어졌을 때, 업무가 많고 며칠 밤 잠 못 자고, 물론 이제 직장인들 중에는 일하면서 한 이틀 연장 회식도 체력 부족의 원인이겠죠. 이것 때문에 체력 부족이 무기력의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의지력이 낮아서, 주변에 보면 저 인간은 원래 좀 게으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일 자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의지력이 좀 낮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면에 그냥 뭔가에 지친 것처럼 감정 자체가 에너지가 다 빨린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무기력한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요, 인생의 자율성과 통제권이 없을 때.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가 재밌어서 오락을 하다가도 엄마가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게 인간인데, 일 자체가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못하고 남이 정해주는 만큼 남이 정해주는 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스트레스가 많죠. 콜센터 직원분들은요, 전화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데 그 전화를 끊는 권한이 없었대요, 옛날에. 무기력해지죠. 그것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무지 많이 받았다가 최근 몇 년에 와서야 항의를 너무 심하게 하고 욕하고 이러는 분들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답니다. 그 전에는 이분들이 다 스트레스와 번아웃, 무기력에 빠졌던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무기력의 원인인데, 미래가 예견되지 않을 때. 보통 밤새서 공부를 할 때는 이거를 이만큼 하고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도쯤에는 내가 뭐가 돼 있을 거다, 아니면 무슨 시험을 통과할 거다라는 미래를 예측을 하니까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측이 안 돼요. 취직 자리도 부족하다 그러지, 이제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졸업을 해도 취직 자리가 없다 그러지, 예측이 안 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런 증상은 세 군데로 나타납니다. 몸이 무기력해지고, 아니면 정신이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진단이 아니에요. 그냥 형용사잖아요. 무기력하다.
증상의 하나입니다. 이 무기력이라는 증상은 스트레스 때문에도 나타나고 그냥 단순히 필요해서도 나타나고 번아웃해서도 나타나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돼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게 무기력이에요. 자, 그러면 왜 무기력을 한 걸까요? 무기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한 심리학자가 그런 조사를 했대요. 당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뭡니까? 라는 거를 성인들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자존감이 뭔가요? 잘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자존감이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단어로 얘기하기 힘들죠. 자존감은 그냥 내 인생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거를 이제 학자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 나한테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막 났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자기 조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안정감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의 안정감을 세이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팀장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 가수 제시가 얘기하던 대로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라는 얘기를 속으로 하면서 내 인생의 과거에 대한 자부심 플러스 내 미래,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 그 두 가지가 자존감인 거예요. 자, 그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 내 자존감이 좋아진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경제력. 그렇겠죠? 그 다음에 나의 성취도. 일을 얼마나 했느냐. 재밌는 건 내 자식의 성취도가 또 자기의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그렇죠. 나이 들면 왜 그 정치인, 뭐 의사, 교수 할 거 없이 자식이 잘 돼야 잘났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꼭 엄마가 야, 옆집 누구는 어디 갔대더라 뭐 이런 얘기 꼭 하잖아요. 그게 본인 자존감 때문이지 여러분 때문에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결정적인 건 결국 뭐냐 하면 돈, 인정, 뭐 학력 이게 자존감에 다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 못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공감 필요 때문에도 감정적인 무기력을 느낍니다. 공감 필요가 뭐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작가님과 PD님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아우, 참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괜찮으시고 참 저기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 알게 뭐야. 근데 그렇게 해주면 어때요? 제가 기분이 괜찮잖아요.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거든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지 엄마도 안 해주는 감동을 애한테 맨날 해줘야 되잖아. 와, 우리 혜은이 너무 잘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했어? 집에 가면 자기 엄마도 안 해주는데. 하루 종일 그러고 나면 집에 가서 어때요? 지쳐서 쓰러지죠. 무뚝뚝해서 정작 내 엄마한테는 신경질 내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공감 피로입니다. 대표적인 게 감정 노동자죠. 감정 노동자 다 아시죠? 텔레마케터.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 네. 냉장고가 망가졌다고요? 어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는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잖아요. 내 감정 표현 자체가 내 일인 거예요. 흔히 그냥 내 감정 팔아서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정신과 의사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감정 노동자예요. 정 안 되면 팀장한테라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먹기 싫은 짜장, 나 사실 어제 짜장 먹었는데 오늘 그분 말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이걸 피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참 사람마다 다르고 원래 성격 자체가 쿨한 분들은 알아서 피하세요. 그러지 않은 분들은요. 내가 상대방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정하세요.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시도한 분이 저한테 왔었는데 그분은 경제적인 문제랑 엄마랑 너무 싸워서예요. 그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그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분이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얘기를 나눠주고 그분이 스스로 감정을
도닥거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내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일하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을 분리해야 돼요. 자, 제가 5시까지 9 to 5로 상담을 했다 칩시다. 너무 힘든 분을 만났어, 마지막에. 근데 끝나고 가면 친구랑 만나서 아니면 제 부인이랑 만나서 맥주 한잔 하는데 TV에서는 또는 유튜브에서 재밌는 얘기를 해. 웃으면 괜히 죄책감 느껴요. 그렇게 힘든 얘기를 듣고 와서.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 감정을 좀 분리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마음 상태를 전환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 한 전반부, 반나절 면담을 하고 나면 중간 시간에 사람 안 만나요. 혼자 조용히 차를 한잔하거나 눈을 감고 좀 숨을 고르는 시간이 없으면 오후 시간에 또 다른 분들을 만날 때 감정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퇴근과 동시에 이어폰 귀에 꽂고 음악을 한 1시간쯤 들으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흘러가게 놔두면서 퇴근길에 아니면 산책길에 하면서 마음을 전환하죠. 아마 여러분도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없으면 찾아보세요. 분명히 뭔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상담을 하거나 상담실에 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창피한 면도 좀 있고 뭐 찾기도 그렇고 돈도 들고 그러면 주변에 나랑 친하고 나한테 호의적인 멘토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 그런 분을 만나서 털어놓는 것도 장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감정적인 무기력의 두 번째 원인이 외로움인데 외로움은 되게 심각해요. 서구 사회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10명 중 6명은 외롭다 그러거든요. 늘 외로워요.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카톡방이나 또는 그 SNS에서 많이 보지만 또는 메타버스에서 많이 만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롭잖아요. 저 인간 잘났다고 좋은 데에 가서 좋은 거 먹는다고 사진 올리는 거 보면서도 외로워. 나도 그래 괜찮았다고 그중 잘 나온 사진 올리긴 하지만 외로워요. 이건 차이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도 차이도 없고 많이 배운 놈, 덜 배운 놈도 차이가 없대요. 문제는 외로운 건 전염이 돼요. 한 사람이 뚱 해가지고 외로워하면 딴 사람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육체적으로는요. 하루 담배 15개 피. 거의 한갑 피는 정도의 신체적인 악영향을 미친대요. 이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는 거죠. 오죽하면 영국에서는 고독부라는 거를 신설을 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외로움이라는 건 그렇게 힘든 얘기입니다. 저한테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30대 부팀장 여인이었는데 엄마가 반대하는 대학교 초 때부터 엄마가 반대하는 거 알았다 그러고 그냥 따로 계속 사귀었어. 그 이유 뻔하잖아. 뭐 남자애가 뭐 학력도 좀 그렇고 아직 직장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 그냥 알았다 그러고 계속 사귀긴 사귀었어. 근데 어느 날 취직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계속 반대하는 거야. 엄마 입도 가오가 있지. 한 번 반대했으면 계속 반대지 뭐. 그래서 그래도 이 여성은 그래도 나는 이 남자랑 그냥 살기로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되면 그냥 남친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며칠 있다가 남친이 전화 온 거예요. 나 더 이상 자존심 상하기도 싫고 너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나 이제 그만둘래. 그러고는 안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0년을 사귀었는데. 그러고 나서 머리도 안 감고 직장 출근도 안 하고 이렇게 된 분이 오신 거예요. 정말 우울증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의 상담을 한 몇 개월 하고서 제가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린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고생도 했고 이제는 그 남친이 사실 다시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일단 그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그가 생각나는 물건은 치우자. 당장 못 버리더라도 안 보이는 대로 치우자. 두 번째, 가능하면 버려라. 세 번째, 움직여라. 햇빛을 좀 쐬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좀 어깨라도 좀 부딪히고 해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까지는 직장을 안 잘렸어요. 왜냐하면 동료가 친하게 그냥 병가 처리도 하고 변명도 해주고 그래서. 근데 아시잖아요. 직장 팀장님들이나 부장님도 다 이해해요.
아, 얘 우울증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진단서도 들어갔으니까. 그 사이에 잃어버린 신뢰는 어떡할 건데. 이해는 해주지만 그 사이에 떨어진 퍼포먼스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거든요. 기본적인 건 하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면 정신적으로도 무기력이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자기연민으로 시작해서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자기연민이라는 건 본인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 거지. 나를 동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어요.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밴드웨건 효과라 그래서 잘 나가고 씩씩하게 잘 사는 사람 좋아하지, 동정은 해주죠. 힘들구나. 왜 우리가 싫어하는 말투 있잖아요. 그랬구나. 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벗어나세요.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태가 최악은 아니에요. 더한 인간들도 많거든요. 두 번째는 거기에는 장점도 있어요. 아, 그 인간, 이 조직에는 도대체 장점이 없어요? 뭐 그럼 할 수 없는데 근데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하겠다는 반면교사로라도 배울 점이 있거든요. 뭐 정 안 되면 중이 저를 떠나는 거지만 나는 딴 데 가서 그렇게 안 살 거거든. 나쁜 리더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내가 배운 점이 있어요. 세 번째, 이 세상에 내가 불쌍하게 보인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이게 저도 부부 생활을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지만 부부도요, 남편이 좀 알아서 자기 인생 잘 살아주고 알아서 좀 목욕도 자주 하고 냄새도 좀 안 나게 하고 건강하게 몸 건강도 챙기고 이런 남편 좋아하지, 하물며 직장에서 남인데 계속 불쌍하게 생각하면 동정은 하지만 끝까지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적당한 데서 손절하지. 네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은 누구나 잘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발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 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걸 그냥 두면 무기력을 그냥 배우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울증 전 단계인데 학습된 무기력이 뭐냐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때 그냥 이 무기력은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 인터넷에서 학습된 무기력을 치시면 강아지들을 데리고 어떨 때 무기력에 빠지는지를 연구한 외국인의 연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강아지들을 전기 자극을 막 줍니다. 도망가려고 그래도 못 도망가게 한 그룹이 있고 도망갈 수 있게 만든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못 도망갔던 그룹은 그 다음에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자극을 주면 포기해요. 아유, 배 째라. 아우, 날 죽여라. 포기한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조금만 하면 저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늘어져 버려 있는 친구들이 있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첫 번째,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 그 직장, 그 학교에서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은 거기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뭐 발표하다가 실수했는데 그거는 그때 벌어진 거지 내가 능력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예전에 나 잘한 적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잘못했지만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황 탓인 경우도 많고 옆에서 안 도와줘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주변에 보면 무기력 전파자들이 있습니다. 아우, 난 안 돼. 꼭 동료나 친구들 한 5명쯤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아주 그 부정적인 친구가 있어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원래 난 잘 안 되더라. 원래 나랑 있으면 차가 좀 늦게 와.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 중에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 중에도 나랑만 가면 비행기 놓쳐요. 외국 학회 갈 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무기력 전파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전염이 돼요. 만나지 마세요. 그냥 기본 관계만 유지하세요. 그러다 보면 밖에서 보기엔 이유는 막론하고 그 사람이 그냥 게을러 보입니다. 연구들을 뒤져보면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되게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업무에 적응도 잘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번아웃도 덜 된대요. 나는 원래 좀 일이 느려요. 나는 원래 조금 천천히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게으르다든지 성실하다든지 이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성향은 있죠. 성질이 안달복달하는 성질들이 있잖아요. 일정 부분은 타고나는데 대부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학습한 거거든요. 성실, 게으름 이런 거는. 이건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나 게으르게 살겠다 마음 먹으신 분은 그렇게 사세요. 근데 혹시 나는 조금 더 성실한 삶을 살겠다. 어차피 내 인생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더라 라고 한다면 본인의 습관과 본인의 노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에도 심하게 걸려요. 여기저기 인생 살면서 우울증 얘기는 하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우울증의 종류가 200가지가 넘어요. 그렇죠. 우울하고 잠 잘 자는 놈, 우울하고 잠 못 자는 놈, 우울하고 잠 못 자고 많이 먹는 놈, 우울한데 잠은 잘 자면서 성질은 더러운 사람. 그래서 쓰는 약도 되게 다양하고요. 상담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알코올 중독도 생기고 비만도 생기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심한 경우는 심장병, 뇌졸중, 암 이런 것도 이제 연결이 되죠. 이런 무기력은 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결국은 피곤한 거죠. 피곤한 게 문제인 건데 일단은 잘 쉬세요. 이게 마음이 무기력해진 거건 몸 과로 때문에 무기력해진 거건 일단 잘 쉬어야 돼요. 사람마다 쉬는 방법은 다릅니다. 잘 쉬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잘 자야 돼요.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원래 수면 요구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좀 받으면 일단 좀 많이 자는 스타일인데 아마 그런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주중에 8시간 못 자죠. 그러면 주말에라도 좀 자는 것도 괜찮고요. 그건 캐치업 슬립이라 그래서 모자른 잠 자는 거고 두 번째 쉬는 조건은 업무 생각 없이 지내는 시간을 좀 확보해야 돼요. 자,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요새 노트북이나 컴퓨터 없으면 일 못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쉬는 시간에 뭐 하죠?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화장실 들어갈 때도 스마트폰 들고 하다못해 뉴스라도 봐야 돼. 안 그러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브레인 안 꺼졌어. 주차장에서 차 세우면 엔진 꺼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파킹으로 놓긴 했는데 엔진 안 끈 거예요. 브레인은 계속 돌아가요. 세 번째 쉬는 조건, 내 업무량을 파악을 하세요. 선배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나한테 이거 언제까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분도 알아. 보통 일주일 내에만 하면 되는데 내일까지 해오라 그러잖아요. 혹시 못할까 봐. 업무량이 만약에 내가 100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나한테 주는 게 120이면 그거는 이틀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다 한다고 무조건 대답하지 마세요. 한 3일 달라 그러세요. 보통 공황장애 오는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은 당신의 능력이 100이었으면 지금부터는 80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연구인데 그 사관학교에 들어갔던 학생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사관학교 가면 다 운동 잘할 것 같죠? 안 그렇거든요. 근데 입학할 때 체력이 좋았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성적도 좋고 업무에 대한 그릿도 좋대요. 그릿이 뭔지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릿.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뚝심, 끈기, 이걸 그릿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하죠. 체력이 좋아야 그게 가능하지. 밤새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밤샐 체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자, 타고난 체력이 내가 좀 안 좋다. 아니면 원래는 좋았는데 최근에 좀 망가졌다. 특히 이제 30대 남자, 30대 접어드는 여성들 많이 그러거든요. 아직도 옛날인 줄 알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정하세요. 정 안 되면 자기 전에 1시간이라도 걷고라도 들어오세요. 두 번째는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유행한다 그래서 폴댄스 학원 찾지 마시고 유행한다고 해서 다 발레 배우러 가지 마시고 누구나 다 인생 프로필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는 운동. 제기차기가 좋거나 족구가 좋은 분들은 그걸 하시고, 이두저도 아닌 사람은 걷는 거라도 하세요. 생활 속에서 되도록이면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요새 니트 운동법이라 그래서, 운동은 대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많이 움직이는, 계단 오르락 내리는 것만 해도, 요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걸어 올라간다는 분들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운동은 많이 됩니다. 근데 안 하다 보면 그것도 힘들죠. 꼭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있죠. 자기 체력을 꼭 확인해 보세요.